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젠슨 왕이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게 어떤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지 향후의 10년에 대해서 그리고 젠슨 왕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GPU를 파는 회사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AI 공장을 설계하는 회사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이제 공급망보다도 AI 산업혁명의 생산기지로 이제 쓰일 수 있도록 어떤 방면을 설계해야 될까? 그러면 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HBM이 당연히 있겠고 AI 팩토리, 그다음 로보틱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버린 AI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도 지금 최근에 엔트로픽이 발표한 것도 미국에서만 엔트로픽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소버린 AI에 대한 중요성, 시급함, 어떻게 보면 위급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이 부분이 강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떤 측면을 한국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결론을 먼저 내보면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한다는 말은 전체 기술 스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HBM 따로,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 프로그래밍 따로, 데이터 분석 따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도 이 AI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기술 스택을 다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넘어섰다는 거죠. 자, 그래서 AI, 이번 엔비디아 방안,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행사가 아니라 AI 공급망의 정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6년 6월에 젠슨 왕이 한국의 메모리, 클라우드, 제조, 로봇, 이 게임 생태계를 하나의 AI 스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했냐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도착하면서 PC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RTX 스파크와 게임 커뮤니티,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NC소프트, T1과의 만남을 하면서 접점을 다시 한번 늘린 거죠. 왜 갑자기 엔비디아가 PC방에 갔을까요? 게임하러 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새롭게 출시한 RTX 스파크라는 제품을 다시 한번 알리면서 한국의 기존의 GPU를 공급했던 것에 있어서 게임사에도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 좀 더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KBBQ 회동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와 LG, SK 리더들과 함께 생태계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SK와 LG, 현대, 그리고 네이버, 삼성과 함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선 HBM과 AI 클라우드,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얘기를 진행했죠. 네 번째로는 파트너 리셉션을 진행했는데요. 약 200명의 파트너 앞에서 고 코리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함께 성장해야 될 중요한 파트너로서 좀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방문 메시지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반기 AI 공급망을 미리 다시 한번 정렬하겠다. 두 번째, 한국은 HBM과 제조, 로봇, 통신이 동시에 있는 드문 국가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HBM이나 제조, 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조 부분과 통신 부분이 미국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굉장히 드문 국가 중에 하나다. 사실 중국은 이거 네 가지 다 갖고 있겠지만 중국과의 협업을 하기에는 조금 정치적이거나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중국보다도 한국에 먼저 방문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물론 중국에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얘기는 꺼내진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AI 공장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지능을 생산하는 산업 설비다.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보다도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려고 젠슨왕 회장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개념을 먼저 확장시키고 그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만의 생태계를 좀 더 독점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 공장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파하고 그리고 지능을 생산하는 산업 설비다라고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크게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래서 젠슨 왕이 이번에 또 얘기한 거는 한국 AI 생태계 규모가 더 커지길 바란다고 언급한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정체성도 좀 변화가 됐는데 GPU 기업에서 이제 AI 시스템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칩 하나가 아니라 칩과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전력 효율이 결합된 네트워크 이 시스템 전체 경제를 봐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엔비디아가 이 네 가지를 다 잘하게 된다면 사실 투자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엔비디아에 투자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원활하게 다 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2027년 FI의 첫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5% 상승했고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92% 상승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매출 전망은 91 빌리언 달러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자들의 해석은 고객은 GPU가 아니라 가장 낮은 토큰 원가를 삽니다. 왜냐하면 이 토큰이 GPU가 결국에는 들어가게 돼서 그 GPU가 활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또 토큰이라는 개념이 활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토큰이 가장 저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GPU가 또 활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AI 수요의 병목은 칩에서 HBM,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전력 냉각, 그리고 데이터로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DSX는 AI 공장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는데, Time to Production과 Token per MW가 핵심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대별 생산성, 그리고 토큰 원가를 얼마나 낮추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최대한 빠르게 높이고, 토큰 원가는 낮추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의 좀 핵심 질문은 매출이 큰가? 더 이상 매출이 큰가로만 엔비디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토큰을 더 싸고, 그리고 생산성을 얼마나 더 빠르게 지능을 생산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의 해자는 단일 제품, GPU라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운영체제가 안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그럼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냐? HBM이 AI 시대의 철도 레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기관차라면 HBM은 그 밑에 깔려있는 레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차가 아무리 강해도 레일이 좁으면 속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무리 거대한 계획을 짜고 있어도 이 HBM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이 엔비디아가 생산해내고 설계하는 이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떤 걸 하고 있냐? 엔비디아와 단연 메모리 공동 개발과 공급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HBM4와 LPDDR5X 그리고 낸드 등 메모리 관련된 거죠. 그래서 차세대 플랫폼에 연결될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 미팅에서 차세대 파운드리 그리고 HBM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와 HBM 기존에 잘 하던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고, 삼성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기존에 잘 해왔던 거 있죠. 여기에다 플러스 HBM4E와 HBM5까지 신세대,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장기 파트너십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이건 아직 명확하게 된 건 없어요.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처럼 좀 더 큰 건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메모리 사이클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격 사이클만 보기보다도 AI 시대 메모리는 용량과 대역폭과 이 전력이 동시에 평가된다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용량, 대역폭, 전력이 무슨 뜻이냐? 좀 더 저렴하고 빠르게 메모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반도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좀 핵심 질문은 HBM 공급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로드맵과 동행하는지, 두 번째, 수율과 패키징은 공급 확대가
이익률을 훼손하지 않는지. 세 번째는 파운드리에서는 AI 가속기와 맞춤칩 물량을 가져오는지. 네 번째로 계약 구조에서는 장기 계약이 이익 안전성을 주는지 아니면 업사이드를 제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 구조가 하이닉스나 삼성에 있어서 이익 안정성을 명확하게 줘야 돼요.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이렇게 단순하게 계약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AI 공장의 플라이휠을 살펴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생산 설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GPU만 많이 사는 기업이 아니라 토큰 원가와 전력 효율을 낮춰주는 기업. 그럼 여기에서 병목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첫 번째 GPU, HBM, 네트워크, 파워, 그리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엮여서 토큰 이코노미, 토큰 경제로 넘어오는 거죠. 토큰을 좀 더 저렴하게 하고,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는 이 토큰 이코노미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만 보지 말고 AI 공장당 토큰 생산성을 추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해서 토큰 생산성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향후에도 뉴스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파도는 또 피지컬 AI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대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로봇, 차, 공장이 AI의 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슨 왕의 한국 방문은 HBM만의 얘기가 아닌데요. 제조 강국인 한국의 진짜 무기는 현실 세계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와 얘기한 부분은 모빌리티, 제조, 로봇의 협력 확대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자동차 공장은 AI가 실제 세계를 배우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실제 데이터. 그냥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장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현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엔비디아가 함께 협업을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도 좀 더 성능이 올라가고 그럼 현대는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와 원활한 협업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럼 LG는 무엇을 했냐? AI 팩토리, 로봇과 자율주행, 냉각 인프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코스모스와 아이작 그리고 그루트 기반 데이터 생성과 검증을 진행했는데 사실 LG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LG CNS 그리고 LG 전자를 필두로 해서 사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인프라나 AI 팩토리,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에서도 현대처럼 하드웨어가 아직은 뛰어나지 못해요. 이거는 LG만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LG가 앞으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엔비디아와 협업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과도 함께 얘기를 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보틱스와 밥캣,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죠. 에너지 관련된 거. 그리고 소재로 확장을 했는데, 기계 산업에서 AI 운영 체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두산에 있어서는 조금 좋은 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두산 같은 경우도 아직은 AI 기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삼성이나 하이닉스, 현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 아직 많아요. 아직 그걸로 명확하게 실적을 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조금 나눠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을 내고 엔비디아와는 어떤 식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갈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피지컬 A가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면 AI가 텍스트,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글자를 넘어서서 공장이나 차량, 로봇을 제어하게 되면 TAM이,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사실상 텍스트만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사용자한테만 고객이 한정될 수 있어요. 근데 공장이나 차량 로봇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현실 세계와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을 다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합성 데이터, 디지털 토이는 현실 데이터를 더 싸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가격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현대와 LG 두산과 협업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얼마나 더 저렴하게 데이터를
수급해서 그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더 저렴하게 많이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제조업은 이제 AI 서비스 소비자가 아니라 AI 생산성 수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협업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엔비디아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선상에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출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한국의 대기업들, 한국의 현재 주도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산업혁명은 기계가 사람의 근육을 대체하는 사건이었죠. 사람 대신 일을 했죠. 근데 AI 산업혁명은 기계가 사람의 판단, 이 생각까지 흡수하게 되는 커다란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지금 준비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좋은 이야기에 취하지 말고 숫자와 병목, 현금 흐름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수요의 품질입니다. 추론과 에이전트, 피지컬 AI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공급의 병목입니다. HBM과 패키징, 전력, 냉각 중에 어디가 병목이고 그 병목을 해결해주는 한국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세 번째는 고객의 ROI입니다. 클라우드와 기업 고객이 토큰 원가 하락을 실제 이익으로 바꿔주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것과 한국 기업이 잘 나가는 것은 사실 별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마진 구조입니다. 성장 속에서도 총 마진과 프리캐시 플로우, 이 현금 흐름이 잘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생태계 잠금입니다. 쿠다와 DSX, 그리고 옴니버스, 그리고 아이작이 고객 운영 체제가 잘 되는지. 그래서 기존에 쿠다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정말 거대한 성장을 했어요. 지금 시총 1위까지 된 거죠. 사실 쿠다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영향력도 컸어요. 근데 앞으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1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섯 번째, 밸류에이션입니다. 미래 성장을 이미 몇 년치나 선반영했는지. 이거는 PER도 봐야 될 거고요. 엔비디아의 사업이, 그리고 엔비디아의 로드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걸 잘 반영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내일의 감정이고 기업 가치는 10년의 구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젠슨 왕이 방문해서 좋다,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한 번에 주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 변화를 봐야 됩니다. 갑자기 젠슨 왕이 와서 딴 얘기를 하지 않는지, 젠슨 왕이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지, 그럼 왜 만났는지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면 AI는 확실하지만 수익률, 이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산업혁명 중간에도 과열과 조정, 승자가 교체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애플도 원래는 1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거기 기업이 1위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월마트,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1위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애플도 1위였다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이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밸류에이션과 카펙스 ROI, 그리고 정책과 수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리고 공급망과 고객 집중, 그리고 시장 심리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포모 현상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막 주식을 매일 사고 팔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시장 심리를 굉장히 잘 유의해야겠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만 볼 것인지 생태계 전체를 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어는 엔비디아입니다. AI 시스템의 플랫폼이자 가장 높은 해자를 갖고 있죠. 근데 가장 높은 기대치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막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거죠. 여기에서 서플라이,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기업은 HBM과 패키징, 전력 냉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기업들은 뭐 네이버나 SKT가 있을 것 같아요. 통신 관련된 것들. 그래서 매수나 보유에 대한 기준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실적이 가설을 강화하게 되면은 보유하고 가격만 흔들리면 분할 매수하고
해자가 약해지면은 축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자가 약해진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HBM을 지금 하이닉스가 HBM 1등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삼성이나 뭐 TSMC한테 이거를 조금 뺏겼다라는지, 그 해자가 좀 약해졌다라는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를 좀 축소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만의 매수와 보유 기준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한국 방문은 AI 산업 지도의 재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 뉴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번 방안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한국을 AI 공장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사실 뭐, 100% 보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뭐 믿음의 영역이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워요. 앞으로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엔비디아를 비싼 반도체주로 볼 게 아니라 AI 생산 설비의 운영 체제를 장악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GPU 1위 기업, 뭐 데이터 센터 1위 기업 이게 아니라 AI 생산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 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좋은 산업과 좋은 수익률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막 무지성으로 지금 엔비디아를 매수할 게 아니라 엔비디아와 함께하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로드맵은 잘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가 방한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우리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TSMC도 아까 말씀드렸고 ARM, 뭐 AMD,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엄청 많잖아요.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AI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젠슨 왕이 방문해서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AI 산업 지도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